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호화제입니다. 오늘은 광진구 자양동에서 보험 지점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카금융서비스 153 지점의 유민종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점장님, 인카금융서비스라는 어떤 회사예요?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의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회사의 상품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 대리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개의 보험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그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상품을 제안할 때 난 이 회사가 좋은데 난 요 상품이 좋은데 한 회사에만 묶여 있으면 그 상품밖에 못 팔잖아요. 하지만 모든 보험사를 다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맞는 상품들을 제안할 수 있는 저희는 보험 대리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는 GA보험이라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GA입니다. 네. 그러면 지점장님 여기 회사는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 뭐 자동차 보험도 취급해요? 다 하죠. 알고 계시는 모든 보험을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호가 인카 보니까 카가 CAR 차 그거. 네, 맞아요. 그게 왜 상호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인카금융 서비스가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그 자동차 보험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비교 건적 서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보험 하시면 여러 개 회사 다 비교하시잖아요. 그 비교하는 회사의 그런 모토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카라는 자동차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지점장님은 보험 영업을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보험 산업에 뛰어든 게 이제 만 3년입니다. 네, 만 3년 됐고요. 얼마 안 됐죠. 네. 아니 3년 만에 지점장까지 승진하셨으면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지점장까지 승진하신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게 사실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글쎄요, 사람을 채용하고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거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업계에서 그냥 지점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승진 체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보험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보험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실적입니다. 철저하게 실적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가 채용한 사람을 얼마나 잘 성장시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직책이 영업사원부터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 지점장, 뭐 본부장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요즘 그 지점장님 빅테크라는 게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보험하고 왜 빅테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빅테크라는 거의 정의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금융산업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톡, 뭐 네이버 이렇게 플랫폼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은행, 알고 계시죠? 두 번째가 증권사, 세 번째가 보험사죠. 보험사가 금융산업에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우리 대표님도 지금 카카오톡 쓰지 않으세요? 저랑도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고받으셨는데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까? 이 회원들을 베이스로 이제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산업에서 보험 산업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 금융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보험 빅테크는 어떻게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뭐 토스 보험 파트너라든지 혹은 카카오톡에서도 보험사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시장에서 고객님들의 풀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보험 산업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라는 거를 정말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봤는데 토스보험에서는 토스라는 그 금융 어플에서는 이미 보험이라는 다른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고객을 새롭게 매칭을 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객을 소개를 받고 보험 상담을 통해서 보험이라는 게 사실 리스크 관리잖아요. 우리가 위협이 있었을 때 그 경제적인 손실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서가 좀 없었죠. 두서가 없었죠. 네, 그래서 좀 금융산업 안에서 이제 고객들을 창출할 수 있는 풀로 이 빅테크 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플랫폼하고 금융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이게 빅테크 보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네. 그런 얘기 이제 맞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이해했습니다. 네. 네, 지점장님, 그 보험업계는 그래도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많이 높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면?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착률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한 회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율이 얼마나 봤더니 한 2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 중에 2분 정도는 1년 이내로 네. 퇴사를 하시고 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든 네. 네. 아니면 아예 이 업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요즘은 그 보험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라는 게 금융 산업입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고객의 돈을 지켜주고 혹은 이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내줘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된 게 6.25 전쟁 직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때 생각해 보실게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전쟁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 그렇다면 이 보험 산업을 뛰어들 수 있던 분들이 사실상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요즘에 보험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냐. 아무래도 보험 산업이라는 게 금융 산업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 지식을 쌓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잘하시는 분도 정말로 많은데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더 많고 또 혹은 여성분들도 이제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 이유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사무실에 자주 방문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안 오셔가지고. 안 오시죠. 네. 그래서 보험업계가 많이 바뀌었나 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 보험업계에서는 남자분들이 주로 많아요? 아니면 여자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까? 그거는 조직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떤 보험사냐에 따라서 어떤 보험사는 여성분들을 위주로 뽑는 것도 있고요. 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거의 7대 3입니다. 남자분이 7, 여성분이 3 정도로 저희는 남성분들이 더 많은 조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조직의 지점장이나 뭐 사업단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업계에 계속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이 근무하신 회사는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네. 지점장까지 올라가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돼요? 뭐 대리는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달 수 있고 뭐 과장은 몇 년 만에 달 수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있나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력에 따른 체계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보험업계이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1년 만에 지점장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년이 돼도 지점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점장을 한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영업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사실은 사람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장이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싫고 나는 영업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이제 영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않겠죠. 그 어떤데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 팀장님들이 밑에 신입 직원들을 뽑아놓고 이렇게 그 신입 직원들을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안 하고 그래서 또는 또 그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SNS 같은데 뭐 고급 시계를 차고 고급 차를 이렇게 보여줘서 좀 현혹시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본인은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고급 시계를 차거나 고급 차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열의 9이 새로운 사람들, 이제 보험업에 처음 발을 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환상을 갖게 하는 거죠. 너도 나와 함께 한다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저건 허세다. 저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도 있죠. 하지만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뭐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타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업계는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완전 철저한 수당제를 가지고 가는 회사들인가요?
어떤 회사는 월급제인 회사도 있어요. 네. 월급제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도 있는데, 네네. 열의 9은 보험업계는 철저하게 인센티브제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한 노력만큼, 또 많이 한 계약만큼, 그리고 또 얼마나 조직을 키웠냐에 따라서 자신의 급여가 결정되는 철저한 인센티브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철저한 인센티브제면 기본급이 아예 없어요? 전 없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없지만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요. 없습니다. 네. 아, 예. 물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아, 예.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곳은 대부분 기본급이 깔려 있는데 그 기본급이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최소한의 업적을 얼만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네, 근데 일반적인 열의 9개의 보험사는 네. 철저하게 인센티브제다. 아예 기본급이 없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보험이 우리 생활에 왜 필요한 거예요? 아, 보험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건물을 네. 이렇게 세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10층까지 쭉 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돈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내가 1층에는 돈을 모읍니다. 모으는 이유, 목적이 뭐죠? 뭐 결혼하려고. 그렇겠죠. 2층에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네네. 3층에는 내 자녀의 양육비를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돈을 모으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아파트가 이렇게 열심히 내 재무 목표를 세우고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해서 아파트가 흔들흔들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진과 해일을 뭘로 비유하시면 되냐면 질병이나 혹은 상해. 그래서 가장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파트가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겠죠. 네네. 근데 이 보험이라는 거는 이 건물로 비유하면 기초공사입니다. 네. 내가 목표하는 재무 목표들을 내가 혹시라도 뭐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위중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1억이라는 큰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표했던 재무 목표를 하나씩 깨야 되잖아요. 노후를 포기한다든지 뭐 집을 포기한다든지 하지만 보험이 아래에 기초공사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 이제 그 자산을 굳이 깰 필요 없이 내 미래의 재무 목표를 깨지 않고 이 보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보험이라는 거는 내 경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기초공사로만 준비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기초공사를 통해서 내 건물, 나의 이 재무 목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요즘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이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게 실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프로가 올랐다, 뭐 3만 원이었는데 6만 원이 됐다,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이 됐다. 요즘에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실비에 관련된 실손 의료비 보험이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요즘에 또 많이 연락 주시는 게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질병들 있죠. 이런 질병들 보험이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 대비 보험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물론 사람별로 내가 버는 수입과 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혼일 경우와 기혼자일 경우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혼이다. 나 혼자 호려한 단신이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 혼자 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득의 7에서 10% 이내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혼자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들이 있겠죠. 이 가족이 모두 벌어들이는 수입의 10에서 15%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도 여기서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자동차 보험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많아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인 담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필수 담보라든지 뭐 대인, 대물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네네. 하지만 거기 회사별로 들어가는 특약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네. 추가적으로 그 회사별로 이제 위험 요소라는 거를 반영을 합니다. 위험 요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A라는 회사가 이번 연도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아니면 너무 피해액이 컸어요.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위험률 산출을 할 때는 이 A라는 회사는 보험료를 올리겠죠. 네. 왜 사고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네.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작년 대비해서 위험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럼 B라는 회사는 보험료가 또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거는 담보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보험료가 매년 바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험 한 건을 팔면 보통 수수료는 얼마 정도 수수료. 벌 수 있어요? 네, 그 민감한 부분이죠. 아, 네. 사실 그 보험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보험료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납부하고 있는 월 납입 금액을 얼마를 제공했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네. 요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직급별로 또 영업선이 어디 회사에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율은 다 바뀝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지점은 아마 수수료율이 전국에서 진짜 탑클래스에 네. 위치하고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회사들이 보통 한 6배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8배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8배수라면 그 8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런 보험회사의 신입사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신입사원분들은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NS나 블로그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이 있잖아요. 지점원들이 있잖아요. 지점원들의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던 고객님이 소개시켜 줬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연락을 주시면 보통 보험금 청구할 일 때문에 연락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 주신 이유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번에 보험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보험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지점장님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해서 고객을 통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재밌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제가 처음으로 채용했던 저희 지점원은 제 고객이었습니다. 네, 제 고객이었습니다. 네, 고객이셨는데 네. 저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와 함께 조인하게 됐습니다. 뭐 자격 조건 같은 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험 설계사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시려면은 기본적인 자격증이 만약에 원수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한 회사에만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 생명보험사다 그러면 생명보험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손해보험사일 경우에는 손해보험 자격증이 있으시면 됩니다.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저희와 같은 보험 대리점은 이 설계사 자격증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증과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증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 두 개만 있으시면 저희 업에 도전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은 이게 여기 들어올 수가 없네요. 불가능합니다. 판매가 불가능해요. 네, 상품을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고객한테 좋은 상품을 제안하고 싶어도 그 상품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면 고객님들한테 제안을 할 수가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격증 따려면 얼마나 걸려요? 사람별로 너무 차이가 심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개 자격증당요? 두 개 다 따는데 뭐 개인 능력차가 너무 다르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 달 정도 안에는 다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도 있어요? 있죠. 근데 제가 나이가 되게 어립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는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좀 부담이 되고 그분들도 제가 좀 부담이 되셔서 잘 제가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다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으로 60세 넘으신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의 제한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60 넘어서 채용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잘 받지 못하고 저희 조직은 대부분 다 어려요. 그 나이대가 40을 넘으신 분들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희 조직은 대부분 40대 이하만 채용을 하고 있어요. 보험업계에 근무하고 싶어서 지원한다 그래도 그냥 다 뽑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심사 맞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나름의 심사 기준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꼭 두 가지만 봅니다.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이런 거는 저희는 잘 보지 않아요. 뭐만 보냐면 열정과 성실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영업적인 스킬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그 지점 안에서는 누구나 이 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그 무기를 들질 않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 무기를 정말로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열정과 성실이 없다면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이 업에서는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냐? 보험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지 않고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고객님들도 알아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죠. 네. 그럼 오랫동안 이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열정과 성실성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지점장님은 이 보험업계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 네. 그 얘기를 하면 또 기구한데. 네, 기구한데. 예, 제가 원래는 그 장교 출신이었어요. 네. 학군단이라고 하죠. 네. ROTC라고 해서 26살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역을 하고 원래 장교분들은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장교가 있으시면 네. 누군지 다 아실 텐데 장교들만의 다른 채용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은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그 우대해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했고, 실제로 모 대기업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그때 당시에는 제 팀장님이셨던, 네, 네. 지금은 저희 사업 단장님이신 네, 단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네네. 보험 영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 저는 솔직히 생각 없이 갔습니다. 네. 궁금한 거예요. 맨날 보험사 장교들은 연락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보험사에서. 네. 1순위입니다. 1순위. 타겟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꿈꾸던 영업 환경, 저는 원래 애초에 대기업을 지원했을 때도 영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영업과 영업 관리를 지원했었는데, 제가 꿈꾸던 영업과 대기업의 영업과 이 보험사의 영업은 완전 다른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보험사에 들어가서 그 직무 설명회를 들었을 때 느꼈습니다. 아, 이거 해야겠다. 아, 정말로 이거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업을 선택하겠다고 딱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때 어렸잖아요. 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붙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를 간다고 하니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했지만 저는 이업에서 비전을 봤습니다. 아, 이거는 나에게 천직이구나. 난 이업을 반드시 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뚝심 있게 달려온 결과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이 처음 보험을 판매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 외숙모입니다. 제가 이거 좀 얘기하면 재밌는데 저희 외숙모님께 제가 처음으로 보험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례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아직 자격증도 없던 시절이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모 대기업에 붙지 않았습니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아들 붙었다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보험사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보험사에서 교육을 받던 그 시절에 저희 가족들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요. 딱 갔는데 부모님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보험한다고 얘기하지 마. 저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가족들한테 보험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나 안 할 거다. 너무 상처를 받고 갔는데 결혼식 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주변 분들이 어머니가 자랑을 했겠죠. 대기업 붙었다고 원래는. 근데 주변 분들이 우리 민종이 축하한다. 잘 될 줄 알았다. 대기업 들어갔다며 축하해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하해. 막 이모나 막 외숙모나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쟤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외숙모가 와서, 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 지금 보험사 다니고 있다, 교육받고 있다, 라고 하니까, 외숙모가 그때 저한테 해준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무 잘 됐다. 나 안 그래도 보험 상담 받고 싶었는데, 나 상담 좀 해줘.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 그때 외숙모가 저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제 일을 처음으로 축복해 주시던 분이 저희 외숙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외숙모님을 처음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됐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는 게 외숙모님 상담을 하고 한 달 뒤에 외숙모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 받고 나셔서 제가 보험금 청구를 다 도와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영웅이 됐죠. 가족들 사이에서 민종이와 상담을 하면 정말로 상담도 잘해주고 보험금도 잘 나오도록 설계해준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고객님은 사실 외숙모셨고 의도치 않게 외숙모셨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영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보험 영업을 예전에는 뭐 개척을 한다든지 네네. 혹은 뭐 지인분들을 만나서 하나만 뭐 계약해주세요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하나만 판매해달라고, 하나만 계약해달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왜냐면 보험은 금융 자산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은행에 내가 좋은 이유를 가진 적금을 들려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그냥 아무나 와서 그 적금 상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네. 그냥 가입하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요, 보험이 왜 금융상품이라고 보셔야 되냐면 네. 10만 원씩 20년을 납부하면 얼마를 총 납부하게 되냐? 10만 원씩 1년이면 120, 10년이면 1200, 20년이면 2400이죠. 네. 2400이면 자동차 한 대 값이죠. 네, 맞아요. 자동차 한 대를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사러 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누구 모르는 사람이 혹은 친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만 사줘 라고 한다면 그거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다 따져보겠죠. 이 차의 성능부터 시작해서 딜러의 능력, 내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옵션은 뭔지 다 따져볼 겁니다. 요즘 보험을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믿음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주시지도 않고요. 명확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보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보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다 비교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영업 방식을 어떻게 하냐, 고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그 진단에 맞는 상품을 제안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로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고객님들이 보장 분석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이 네.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험 판매를 하다가 많이 그 했죠. 인연이 이제 다 끊어지면 네. 이제 보험회사를 그만둔다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았죠. 예, 요즘은 뭐 이런 일은 없겠죠, 뭐죠? 요즘에는 물론 그렇게 아직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가족분들을 잘 관리해 주실 거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사실 지인들이 끊어지면은 이제 보험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인분들로 시작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좋은 상품과 좋은 가치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이유는, 영업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이 일을 하다가 새로운 시장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뭐 지인 영업을 하셔도 되고 혹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셔도 되고 혹은 뭔가 내가 아시는 분들의 소개를 받아도 괜찮은데 그 시장에 풀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업에서 살아남는 분들이다. 지금은 지인 영업을 하라고 강조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보험사에서 이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든 혹은 고객에게 도움을 드리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막 지인 영업에만 연연하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확보하세요? 네, 고객은 확보하는 경로가 정말로 많아요. 뭐첫 번째는 지인풀이 있겠죠. 내 지인분들, 가족분들이 제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회사에서 소개시켜주는 고객이 있습니다. 아, 보험회사에서요? 네, 보험사에서 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장 분석이라는 혹은 보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고객 풀이 와요. 그럼 그분들을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만난 고객분들의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아, 예, 그렇게. 뭐 내가 아는 지인이 소개 좀 시켜달라더라. 상담도 받고 싶다더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혹은 요즘에 SNS 통해서도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SNS나 혹은 블로그. 요즘에 젊은 세대분들은 검색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상품까지 회사까지 다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의 이 상품으로 어떤 상품을 짜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스마트 하시니까 이제는 경로가 정말로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크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죠. 지점장님이 보험 영업을 하시면서 좀 네.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예요? 보험 영업하면서 힘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험 영업을 제 천직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고객님들에게 정말 좋은 가치관을 전하고 고객님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보험 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채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영업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를 믿고 성공하고 싶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왔지만 자기의 능력 부족이든 혹은 제 관리의 부족이든 해서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힘들었냐? 그땐 저도 경험이 너무 없었고 이제 막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던 거는 뭐였냐면 내 고객에게 정말 믿음을 줬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우리 지점원들에게도 믿음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조인업이라고 해서 동반활동을 제가 직접 나갑니다. 원래 보통 지점장이 동반활동을 나가서 계약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옛날에 신입 때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객을 만나는 건 좋아요. 소개시켜줬으니까 회사에서. 그럼 이 고객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처음에 어디에 자리에 앉혀야 되지? 그렇죠. 명함은 어떻게 줘야 되지? 처음에 말문은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처음에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처음에 영업을 이제 회사에서 소개시켜주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거를 특별히 알려주시는 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험 상품을 제안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고객님을 만나도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점장님은 고객을 만났을 때 처음 무슨 말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시작하세요? 요즘에는 제가 사실 영업을 거의 안 해서 영업을 거의 안 해서 이제 하지만 제가 처음에 글쎄요 제가 처음에 고객님들을 만나면 일단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번에 만나 뵙게 된 유민중 지점장입니다. 누구 소개로 혹은 어떤 경로로 오게 됐는데 혹시 고객님께서 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혹은 보험을 잘 가입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없었는지 먼저 고객님들의 가려워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보험을 가입하고 이 보험이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혹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혹시 보험금 청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은 뭐 지금 당장 받아갈 수 있는 환급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여쭤보면서 말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험 영업의 장단점은요. 일단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 영업의 장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대학교를 컴퓨터공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간호 대학을 간다든지 의대를 간다든지 하면 자기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랬는데 제 친구가 간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걔한테 연락해요. 야, 나 몸이 안 좋은데 이거 어디가 안 좋은 거냐? 어디 병원을 가야 되냐? 무슨 병원을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험을 하면서 참 재밌는 게 사람은 질병이라는 거 혹은 상해라는 거를 달고 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위험이 오겠죠. 그 위험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은 뭐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금전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는 고객님들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막 대표님도 계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가정주부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들과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진행하다 보면은 고객님들의 살아온 삶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족사 혹은 본인이 성공한 사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과 이제 고객과 설계사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점이요. 단점은 글쎄요. 저는 이 업이 너무 좋아서 단점이 있나 싶은데 한 가지 있겠네요. 보험 설계사를 만약에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일의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보험업이라는 건 사실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달에 너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영업이. 그러면 그만큼 소득을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네. 하지만 이게 반대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일반적인 직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내 소득이 바로바로 증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일하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냐,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에 따라서 내 소득도 바뀔 수 있고 내 직위도 바뀔 수 있고 이런 장점이 금방금방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점장님 인생에서 보험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제 인생에서 보험이요. 제 인생에서 보험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 선생님에게 많은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올바른 사고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성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보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했고 또 가치를 전달했고 또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또 고객님들에게 도움을 정말로 많이 받은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학생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한 명의 정말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보험업이 제 인생에서의 멘토가 되지 않았나. 많은 고객님들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보험 영업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요? 네,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로 영업하시는 분들의 진짜 많은 Q&A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영업을 잘하지 않을까? 네네. 혹은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영업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업은 외향적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요. 네.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었냐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냐 전략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영업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이게 꼭 외향적인 사람이 물론 이득은 있겠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소극적이신 분들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느낀 이유가 뭐였냐면 훈련입니다. 네,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 말만 잘하시는 분들이 잘하진 않아요. 얼마나 자기만의 가치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킬을 쌓느냐에 따라서 영업의 정말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네.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가치관이요. 되게 철학적인 네. 내용이라서 저도 아직 뭐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라서 네네. 제 가치관을 뭐 말씀드린다고 하기면은 뭐 구독자분들은 뭐 나이도 어린애가 무슨 가치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지점원들 더 나아가서 이제 본부원들,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근데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성장시키겠다고 저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먼저 성장을 해야지 저를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가치관은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 성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제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뭐 됐나요, 잘? 아니, 충분하죠. 뭐. 네. 보통 분들은 이 정도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가요? 정확하게 네. 뭐 딱 얘기하시면 끝 마무리 멘트까지 완벽하게. 그런가요? 아니, 교육을 네. 많이 하세요? 저 교육 정말 많이 하죠. 제가 저희 지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거의 모든 교육을 다 합니다. 교육을 정말로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처음에 신입분들이 들어오면 가장 고민되는 건 뭐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A부터 Z까지 심지어 명함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교육들을 다 진행합니다.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고객님이 좀 안정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업을 선택했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치관에 대한 교육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까지도 제가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편집할 때 딱 자르기 너무 좋다. 딱 끝내는 말이 있으니까 딱 주제별로 제가 그냥 네네. 출연 다음에 시간 분량이라든지 보고 딱 잘라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광진구 자양동에서 보험 지점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나이도 젊으시고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도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젊은 분들의 열정을 갖다가 저도 좀 느끼니까 너무 기분 좋고 활기찬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날 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호화제였습니다.